첫 번째 주인공은 누굴까요? 바로 김병기 의원입니다. 김병기 의원과 관련해서 강선우 의원이 받았다는 이 공천 자금 1억을 눈감아줬다라는 의혹도 제기됐죠. 1억 원을 건넨 인물 김경시 의원이 어제 귀국했습니다. 강선우 의원한테 공천 헌금 1억 원 건넨 사실 인정하시는 건가요? 성실히 조사를 임하겠습니다. 돌려받은 1억 원은 공천 대가로 준 거 맞나요? 1억 원은 강선우 의원 사무국장한테 돌려받으신 거예요? 뭐 얘기한 경찰 건가요? 수사 중인 걸 알면서도 왜 출국하셨어요? 미국 계실 때 하고 오래전에 약속을 한 거여가지고 선거인의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 계신 동안에 강선우 의원 측과 연락하셨어요? 잠시만요. 경찰에 자술서 어떤 경위로 제출하신 건가요? 비켜주세요. 김경시 의원이 어제 경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 장면도 취재됐습니다. 강선우 의원한테 1억 원 공천 헌금 건네신 거 인정? 경찰에 자술서 진술하신 이유는 어떻게 되세요? 언제 어떻게 1억 원 돌려받았는지 진술하셨나요? 1억 원 돌려받았다는 증거 혹시 제출하셨을까요? 무슨 말씀이라도 좀 해주세요, 의원님. 강선우 의원으로부터 어떤 연락 받으신 거 있으실까요? 요즘 세상이 어느 때인데 1억을 주고 준다고 의원이 그걸 받습니까? 이게 이 의혹의 본질입니다. 김경시 의원이 자술서를 제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시인을 했습니다. 한 카페에서 강의원의 전 사무국장 등을 만나 1억을 전달했고 이후 돌려받았다. 이 뒤늦게 시인을 한 거예요. 준 적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이분? 그런데 말을 맞춘 듯 묘하게 진술들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강선우 의원, 사무국장 1억 받은 사실 알고 반환 지시. 강선우 전 보좌관, 차량에 쇼핑백 실어줬지만 내용물 확인 안 했다. 김경시 의원, 금품 제공 안 했다. 줬다가 돌려받았다. 강선우 의원과 입장을 같이 하고 있어요. 경찰이 수사를 늦장 부리다 말을 맞춘 것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녹취가 공개된 지 13일 만에 경찰 수사가 처음으로 이루어졌거든요. 늦장 수사 논란 불가피합니다. 1억 의혹 보도가 된 지 13일 만에 강선우 의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는데 녹취 공개 13일 만입니다. 정치 변호사님,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압수수색이? 일단은 뭐라 그럴까 이제 증거 인멸하라고 아예 시간을 준 거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 들고요. 저기도 나오지만 만약에 1월 6일에 그 CES 가가지고 엄지척하는 그 사진 밝혀지지 않았으면은 아직까지도 김경호 의원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넋놓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은 자술서 아니겠습니까? 그 진술서 그 내용을 보면 그 내용 자체도 굉장히 조금 허술한 데가 너무 많아요. 허술하다. 왜 그러냐면은 돈을 언제 줬느냐? 2022년 지방선거 이전에 줬다고 그랬어요. 2022년 지방선거 언제 있었습니까? 6월 달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런데 녹취가 이루어진 시점은 2022년 4월 21일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3월 며칠이면 3월 며칠, 뭐 4월 1일이면 4월 2일 이렇게 딱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지선 앞두고 돈을 줬다 이렇게밖에 이야기 안 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돈을 준 장소는 어디냐면 무슨 카페에서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카페에서는 돈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1억이라고 해봤자 500만 원짜리 신권 다발로 하면요. 100장짜리 묶으면 500만 원이니까 그거 20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거 무게 재봤자 2kg도 안 된대요. 그럼 뭐 2kg면 여기에 뭐 젓갈이 들었나 뭐가 들었나 그러니까 그 쇼핑백에 넣어가지고 그냥 2kg면 조금 무게가 있긴 하지만 줄 수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뭐 저도 카페 자주 가지만 카페에 다른 사람들이 뭐 쇼핑백 왔다 갔다 한다고 신경이나 씁니까?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그다음 거기 이제 강선우 의원의 보좌관은 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만난 것도 사실이고 쇼핑백 받은 것도 사실인데 그 안에 돈이 들어있는 줄은 몰랐고 그다음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쇼핑백을 차에다가 실어줬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차는 자기 차가 아니었다는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은 김경 차도 아니었을 거 아니었겠습니까? 김경한테 받았는데 그걸 김경에다가 다시 실어줬다라고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도 않았을 거고. 그런데 조금 전에 김경이 뭐라고 그랬냐면 사무국장 등을 만났다고 그랬어요. 한 명이 더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사람이 누군지가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반환한 날짜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돌려받았는지. 정말 돌려받았는지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뭐 5월 달에 받았는지 6월 달에 받았는지 그런 거에 따라 가지고 법적인 해석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처음에는 사무국장이 이게 돈인 줄 몰랐다고 그랬었어요. 그럼 돈인 줄 언제 알았습니까? 사무국장이 그 돈을 언제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쇼핑백 받자마자 자기가 보관하고 있었겠습니까? 이게 뭐가 있는 줄 알고 여기에 뭐 음식 같은 거 있었으면 상할 수도 있는데 결국은 그러니까 그거를 강선우 의원한테 언제 줬고 그게 돈이라고 하는 걸 언제 알았고 언제 반환했고 이런 것들이 진술서에 나름대로 육하 원칙에 따라 가지고 다 적혀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이 그냥 대충 이맘때쯤 받아가지고 그냥 이맘때쯤 돌려받은 것 같다 이런 내용이니까 얼마나 조사가 지금부터라도 경찰이 잘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이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빈틈이 너무 많다라는 지적이에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의혹, 김병기 의원의 의혹 등을 도합해서 진성준 의원이 경찰 수사 미자금 특검 도입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들어보시죠. 당에서는 윤리심판원의 심사 과정을 통해서 징계 결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그 이전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야말로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결단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다면 저는 특검도 도입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1억을 받은 걸 알면서도 공천을 그대로 주게 했느냐. 이게 이 이슈와 관련된 김병기 의혹의 문제인데요. 일단 그 전에 시의원이 선거 앞두고 지역구 의원에게 사무국장에게 1억을 줬다. 강선우 의원은 녹취에서 사무국장이 받았다라고 했지만 그 돈은 사무국장에게 준 돈은 아닐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강선우 의원 보고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 없겠죠. 네. 사무국장한테 돈을 걸릴 아무런 이유가 없고 그걸 받았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그 다음 날 있을 공천관리위원회 그 회의를 앞두고 김병기 의원을 찾아가서 한 녹취가 공개된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이미 그 내용을 다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뭔가 심각한 문제가 생겼고 컷오프된 김경시 의원의 공천을 주지 않으면 본인의 신상에 상당한 위험이 지금 생겼다라는 내용을 그대로 뭐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돈과 공천과의 관계성을 부인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게다가 문제는 그 다음 날 본인은 지역 그 의원이기 때문에 배제 원칙이 있다고 했지만 드러난 바에 의하면 회의에 참석해서 김경시 의원의 공천을 줘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이미 상당히 공천과 이 수수한 돈 간의 관련성은 그 녹취록만으로도 여러 가지 이 사실관계를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게 이제 김경시 의원이나 강선우 의원 사무국장이 관련된 돈의 성격과 명목, 반환 시점을 어떻게 진술하고 혹시라도 말을 맞췄다면 그 시점이 완전히 처벌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완벽한 시나리오일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나와 있는 사실관계만으로도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가 뇌물 또 청탁금지법 뭐 어느 법 적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범죄 혐의에 대한 어떤 그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범죄 혐의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박수현 의원이요. 김병기 의원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상당히 의미심장한 발언입니다. 김병기 의원에 대한 단호하고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는 당원과 의원들의 요구가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자진 탈당을 요구하는 당원과 의원들의 요구도 애당심의 발로라는 것을 김병기 의원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대표도 민심과 당심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많은 고민의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김병기 의원께서도 본인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겨왔던 애당의 길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보시기를 요청합니다. 나가라. 이 말로 정치권에선 해석됩니다. 애당의 길 나가라 라는 뜻이죠. 그런데 김병기 의원 안 나간다. 내 발로는 안 나간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잘못은 했지만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법적인 문제는 그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당을 나가면 제가 정치를 더 할 이유가 없거든요. 이걸 무혐의를 받고 제가 정계를 갖다 은퇴하더라도
저는 탈당하지는 않겠습니다. 만약에 탈당을 안 하면 제명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제 손으로 탈당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명을 당하더라도 탈당하진 않겠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제명하려면 해봐라 라는 일종의 자신감으로도 해석하는 보도도 많았습니다. 오늘 운명의 날입니다. 민주당의 윤리심판원의 회의가 있거든요. 오늘 오후 2시 김병기 징계 여부 수위 논의합니다. 가능한 징계 종류는 경고, 자격정지, 제명 많습니다. 김병기 의원 회의에 직접 출석, 성실히 진술할 계획이다 라고 합니다. 앞서 지금 당 지도부가 애당의 길, 진성준 의원은 특검 얘기도 했어요. 지금 발언대로라면, 분위기대로라면 전주현 의원님, 당에서 강선우 의원에게 제명한 것처럼 당에서는 지도부 반응은 제명 쪽 아니냐라는 관측도 많은데 또 모르죠. 김병기 의원 이렇게 나 안 나간다 이러는 걸 보고 무슨 자신감이냐 이런 의문도 있거든요. 지금 신임 원내대표로 한병도 원내대표가 어제 선출이 네네. 됐잖아요. 근데 오늘이 윤리심판원이 열리는 날이라 그렇죠. 이 취임 첫날부터 참 어려운 일이 많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뭐 진성준 의원이 또 원내대표 되셨으면 오히려 특검 가서 좋지 않았을까 저는 뭐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요. 오늘 이 윤리심판원 결정에 대해서 지금 김병기 전 원내대표 측에서는 좀 미뤄달라 지금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고 그래서 오늘 어떤 결론을 뭐 내릴 걸로 관측이 됩니다. 저는 뭐 제명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은 계속 지금 언론 보도가 네. 지금 물론 뭐 김경시 의원 이야기도 있고 또 김병기 원내대표 보좌관 갑질 이야기도 있고. 있고 굉장히 사실 뭐 이혜원 후보자 이야기도 있고 참 여러 가지 오늘 뉴스가 많은 날입니다만 네네. 그런데 그 구의원이 그 2020년에 2천만 원 또 1,000만 원 두 명의 구의원이 이렇게 부인이나 측근에게 건넸다가 돌려받았다 이게 다 사실로 드러났잖아요. 그 구의원이 경찰에 가서 그렇게 진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렇다고 하면 그 하나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제명하고도 남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또 뭐 차남의 또 이런 뭐 편입 관련한 뭐 의혹, 그 다음에 또 뭐 장남의 또 이 뭐 여러 가지 뭐 국정원 업무를 뭐 지원하는 의혹, 뭐 여러 가지 장남과 차남에 대한 네네.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이것은 이제 수사기관을 통해서 밝혀야 될 것이고 현재 드러나고 있는 이 총 3천만 원 부정 수수 이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제명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왜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본인의 발로 나가면은 조금 그래도 당에서는 좀 더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사실 제명을 당하면은 정말 이거는 당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버티기를 한다는 것은 아까 앵커께서도 이야기하신 대로 나 손에 쥐고 있는 게 많어. 그러니까 지금 녹취한 게 강선우 의원과의 대화만 녹취했겠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의원 간에 믿고 찾아간 사람의 의원 간의 전화 통화도 아니고 대화를 녹음을 했다는 것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좀 상황이 국회 상황이나 정치 상황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이분만 좀 독특해서 그런 것인가. 저는 그게 굉장히 혼란스러운데요. 이분이 강선우 의원과의 대화 내용을 녹취해서 그게 12월 29일에 지금 터트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들고 있는 게 많어. 수류탄 꼬이를 들고 나 혼자 죽을까 같이 죽을까 하는 좀 이러한 생각으로 지금까지 버티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만 또 오늘은 뭔가 아무튼 결정이 나기 때문에 뭐 그런 차원에서 오후에 발표한다니까 지금이라도 탈당하시는 게 저는 본인을 위한 현명한 선택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익준 변호사님. 그런데 말이죠. 이게 김병기 의원이 탈당하고 끝 하기엔 너무 많은 게 나와버렸어요. 제발로 탈당해서 문제를 덮기엔 시기가 너무 많이 지났다. 이런 지적도 있고 일단은 그 탄원서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이수진 전 의원이 제기한 주장은 당시 당대표실에 제보를 했는데 어찌 된 일인지 본인이 갖고 있더라. 누가 덮은 거 아니냐라는 거 아닙니까? 김병기 의원 제명시키고 땡 하기엔 혹은
자진 탈당하고 끝내기엔 그 탄원서가 어떻게 당대표실에서 당의 어떤 기구를 거쳐서 김병기 의원 본인에게 갔는지 국민들은 이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도 보고 있을 분 많을 것 같고. 근데 그냥 탈당을 하고 제명을 해버리면 이 진실은 밝힐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글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제명이든 탈당이든 거기서 끝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수사 정확하게 해가지고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금 삐까삐까한 사람이 두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도저히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요. 한 분은 김병기고 한 분은 이해훈이에요. 지금 의혹이 되는 게 제가 손가락이 10개가 있는데 이 10개 가지고도 부족할 만큼 의혹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어떤 건 또 비슷한 것도 있고 해가지고 막 헷갈리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해훈 후보는 결자 해지할 게 이재명 대통령이죠. 왜냐하면 이해훈 후보자가 내가 예산처 장관 되겠다고 손들었습니까? 그거 아니니까 결자 해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훈 후보자 지명 철회하는 게 결자 해지고요. 김병기 의원은 본인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했으니까 본인이 스스로 나가가지고 경찰 수사를 제대로 받겠다라고 하는 게 그게 결자 해지 아닌가 그런 생각 들고 다른 건 몰라도 지금 일단은 정치자금법 위반죄 관련해가지고는 너무 명확한 증거들이 많은데 이거를 덮고 넘어간다라고 하면 납득할 국민들이 누가 있겠는가. 거기에다가 무슨 여기저기 뭐 호텔에서 이것저것 한 거 제가 봤을 때 다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에다가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뇌물죄 소지도 충분히 있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이런 거 같은 것들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한테 소상하게 밝힌 다음에 처분이 이루어져야 그래야지 이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만약 김병기 의원이 자진 탈당을 한다면 오늘 오후 2시 이전까지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자진 탈당 의미 없는 시간이 돼버린다는 지적이 많습니다.